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문요초 공식적으로 종강은 했지만, 이제 사설을 읽을 때, 우리가 세종대왕의 천문요초에 나오는 3원 28수 7정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사례 연구 차원에서 제가 하나 오늘 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에 가서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치시고 거기에다 검색을 하면은 뭐 객성 또는 뭐 해성 또는 뭐 치유기 또는 뭐 요성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하여튼 모든 천문현상 단어를 치면은 쭉 다 나옵니다. 근데 그림은 하나도 없고 해석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천문요초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이렇게 원형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바라다 본 천구의 세계를 원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북극성이 있고 북두칠성이 하루에 한 번씩 우주를 좌측으로 운행시키는데 그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있는 자리를 자미원 별자리라고 하고 북극성에 계신 마고 삼신께서 거주하는 금굴이고 여기 마고 삼신께서 정무보고를 받으러 나오는 별자리가 그 아래 태미원 별자리고 정보종합 청사고 우측에 이 천시원은 우주를 운행하는 시키는 경제 부처다. 이게 삼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평면도로 보면은 이렇게 자미원 별자리 안에 북극오성의 제일 끝별 천추별 이 북극성에 마고 삼신께서 거주하시는 궁궐 이것이 바로 무롱도원이다. 이렇게 은하수를 타고 올라가면 33개 별자리를 타고 올라가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자미원 별자리에 계신 마고 삼신이다. 여기에 계신 궁궐에 거처하시다가 정무보고를 보러 오는 곳이 바로 이 태미원 별자리다. 이게 정보종합 청사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은 천시원 남장이 있는데 이거는 경제부처다. 우주를 운행시키는. 태미원과 천시원은 어떻게 해요? 28수가 움직이는 그 황도와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 사이에 겹쳐 있다. 여기서 북극성을 딱 잡고 쫙 뽑아 올리면 원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요거를 다리미 가지고 평면으로 딱 다리면은 요 모습이다. 이거를 원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조선 왕조실록 영조대왕 조선의 왕들이 하늘의 움직임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조 46년 윤 5월 7일 임자 객성이 천시성의 동원에 나타났다. 자, 천시원 어딘지 이제 딱 그냥 알겠죠? 동원에 나타났다. 그러면 천시원의 좌측 담장 요 좌측 담장, 우측 담장, 요 동원이면 요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체의 크기는 목성만 하였고 빛깔은 청백색이었다. 객성이 뭐예요? 떠돌이 별이죠. 자, 천시원은 알고 동원에 나타났다. 천문요초 천시원 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 검색해보면 나오죠. 천시원 동원에 천시성에 객성이 나타나면은 천시원에 객성이 들어오면 병난이 크게 일어나고 그러면 영조대왕은 이미 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천시원에 객성이 머무르면 길이를 재고 무게를 재는 기준이 공평치 못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시장교란인데 그건 뭡니까? 시장교란은 밀란? 아니, 흉년이 들거나 또는 막 홍수가 져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 곡식이 농사가 잘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시원에 객성이 나가면 귀인이 죽게 된다. 어쨌든 이 천시원 담장에 객성이 침입을 하면은 자, 변란이 일어나거나 백성들이
배를 걸거나 세 번째 나라의 중요한 그 기인이 죽게 된다. 응? 자, 그러니까 요런 천시원 객성이 이렇게 동원에 나타나. 여기 뭐 천시 동원이죠. 이게 요렇게 동원이랑 이쪽으로 별이 어떤 객성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5월 8일날 객성이 우수의 선도안 기성의 위로 옮겨 나타났는데, 자, 28수를 모르면은 이거 이해를 못하겠죠? 그럼 뭐예요? 우수는 북방, 두, 여허, 위실, 벽 중에 바로 이 우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우수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우기, 구, 9개. 복두 칠성처럼 생긴 별이 있죠. 네. 요 별에 어떻게 성도는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우수의 성도 안에 기성 위로 나타났는데 위 올라가면 여기에 좌기라고 9개 별이 있죠. 여기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천시원 싹 나가서 어디요? 여기 두우 있는 그래 요쪽 편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우. 자, 그래서 형체의 크기는 하고성의 가운데 별만 하고 우수에 보면은 여기에 내려가면 여기 하고성이라고 하고3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있는데 요 동그라미만 크면은 별이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별만 한 객성이 들어온 거예요. 크다. 네? 크죠? 빛깔은 청백색이었다. 이제 이게 조선왕조실록에 우리는 천문요초를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천시원에 천시원에 객성이 여기 있다가 동원 담장으로 우측으로 팍 떠서 독수리 별 있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임금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보세요. 초경에 해질 때 6시부터 밤 10시경에 숭전전 월대에 나아가 임금이 놀래가지고 숭전전 월대로 날아간 거예요. 달을 관측하는데 별을 관측하는데 나가가지고 관상감에 여기 오리로 따지면 지금 기상청입니다. 문강도와 안국변에게 급히 입시하라 명하고 성변을 관측하라 했다. 성변 뭐예요? 별에 큰 병부가 일어났다 이거야. 문강도 등이 아래기를 오늘 객성이 천지성 밖으로 약간 옮겼습니다 하니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부복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늘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나는 저 별을 관측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실은 저 하늘의 정성을 들여서 저 하늘이 굽어 살피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늘이 이미 너희 나라에 재앙이 온다는 것을 징후로 보여줬는데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비는 것밖에 없어요. 무언가 백성을 위해서 통치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 무릎을 꿇고 만약 나의 몸에 재앙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깊이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 혼자 어디 가서 막 그냥 기도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그러나 나라를 위하여 실로 무궁한 우려가 있으니 어찌 내 몸을 돌보겠는가? 왕이 어찌 편히 궁궐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 이 백성들을 위한 막 그 영조대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대왕들은 진짜 백성을 위한 선정을 펼쳐요. 근데 이 하늘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 징후도 무시하고 했던 그 왕 때는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저렇게 빌면은 좀 넘어갔어요. 뒤에 나옵니다. 하늘이 자, 그러니까 이게 병난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괴롭고 귀인이 죽는다 그러니 왕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천문영체에 보면 하늘이 징후를 보이는 것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 왕이나
백성들이 하늘에 빌어서 하늘의 마음을 얻어서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기가 막힌 얘기야, 천문요초 얘기가. 응? 봐요. 천문서의 내용을 듣건데 이게 영조대왕이 천문요초 내용을 본 거예요. 세종대왕이 써놓은 거를. 그 점이 불결하여 만약 병화가 아니면 반드시 기근이 있다고 하겠다. 도량이 일증해지지 않는다. 자, 피국가, 이 피국은 청나라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야가 같으니 저들이 만약 불안하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그 해를 받을 것이다. 선지 이석재 김종수 등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한마음으로 천지신명에 대하여 밤낮으로 두려워하시니 좋기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켜 재앙이 변하여 상서가 될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선왕조실록에 사관이 쓴 얘기예요. 왕이 실제로 행동한 것은 밤기운이 아름답지 못하고 이슬이 옷을 적시니 밤새 기도했던 얘기예요. 청컨대 내전으로 돌아가서서 하고 한참 동안 간절히 청하니 임금이 그제서야 일어나 내전으로 돌아왔다. 밤이슬이 맞고 새벽에 돌아왔다는 소리죠. 그만큼 두려워했다. 자, 5월 20일 객성이 북쪽 하늘가에 옮겨 나타났는데 형체는 희미하였다. 자, 10일 임금이 순정점 동점 올 때 또 나아가 천문기상을 관측하니 여러 대신들이 탕제 들기를 청하였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밤낮으로 몸을 돌보지 않고 부복을 하고 하늘에 비니 임금의 몸을 백성 신하들이 걱정한 거예요. 탐약을 지어온 거예요. 임금을 윤허하지 않고 말하기를 이게 진정한 영조대왕의 진본명이 이게 보인다. 내 한 몸으로서 만백성을 대신하는 뜻으로 이미 하늘에 보였다. 내가 누구를 속이겠는가? 내 마음속이면 역시 저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편하게 내가 탕제나 먹고 저렇게 하늘에 빌면 하늘이 감흥을 하겠느냐? 응? 하였는데 여러 신하들이 간절히 청하니 그제서야 윤허를 하였다. 감상관 가면 이덕성이 입시를 명하고 임금이 묻기를 객성이 하늘에 사라지기 전까지 그냥 계속 하늘에 별 성변을 보는 거예요. 객성이 옮긴 전도가 이 옮기는 이 도수를 얘기합니다. 문강도가 말한 것과 같은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북쪽 하늘가에 있으니 수일 안에 소멸된 합니다 하였다. 사라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은 더 오래 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5월 11일 날 매일매일 기록을 했죠. 임금이 말하기를 객성이 하루에 30도를 옮겼으니 어찌 그다지도 대단히 빠른가. 영조대왕의 정성의 하늘이 감흥을 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30도 옮긴다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뭐 그냥 그 왕의 어떤 그 위대함, 왕의 신성함 이런 거를 후대 사관들이 그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적을 행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신격화시켜서 뭐 기록을 했다는데 내가 볼 때 그거 아닙니다. 정성의 하늘을 통했어요. 그러면은 별이 쫙 물러나는 현상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얘기입니다. 약방 도제조 한인모가 대답하기를 오로지 전하께서 정성으로 천지신명을 대하신 데에서 말미암은 것인데 마땅히 재앙을 늦출 도리를 더욱 진념하시야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감상강 관원에게 남산으로 달려가 관측한 뒤에 입시하라고 명하였는데 더 높은 곳으로 가서 관측을 해서 정확히 읽으라. 문관도 등이 돌아와 아뢰기를 객성을 다시 볼 수 없으니 만약 땅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반드시 소멸되었을 겁니다 하니 말하기를 그것에 물러감이 빠르니 영조대왕이 혹 돌아서 다시 시작될 염려가 없지 않다 하매 저게 지금 사라졌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만큼 두려워한가요? 안사일이 대답하기를 혜성의 경우는 혹 돌아서 다시 나타나는 일이 있으나 객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럼 어디로 가야 그렇게 됐어요? 사라진다. 어디로 사라져요?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네. 자,
임금이 주강을 해놓고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적국이나 외환이 없으면 나라는 언제나 망하고 만다는 것이니 나는 더욱 두려워하고 있다. 응? 지금부터 뒤로는 객성이 이미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서 임금과 신하가 안일에 빠진다면 어찌 다른 재앙이 없겠는가 하니 이 뭔 소리입니까? 한 번 징후를 보여서 그 징후가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언제 방비를 게을리하지 말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 신하들이 더 열심히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또 나타날 수 있다. 그때는 되돌리기 어렵다. 좌의정 한익모가 말하기를 성녀가 이에 미치시니 군하는 실로 거지없이 흥황합니다. 왕이 이 정도는 해야죠. 내가 매년 스텔라리움 관측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저런 별자리를 미리미리 해서 사실은 홈페이지에 살짝 공개를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네, 무서울 정도로 최근 3년에 성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봐요. 임금이 아침에 새벽까지 있다가 잠깐 자서 깨어나면 저 별이 사라질 때까지 걱정을 하고 신하들과 어떻게 대처를 해서 백성들이 고달프지 않을까 이걸 논하잖아요. 그것을 조선 500년 동안 했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다. 우리가 잃어버렸다. 복원해야 됩니다. 복원해야죠. 네. 그러면 박수를 한번 불편이를 우리가 관측하고 경고도 주고 우리의 민족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